민주당과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각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것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됩니다.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늘 이 모두 발언을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방향은 그릇된 방향이고 지금 논의에는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들 다 빠져 있다. 비전문가들만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진 변호사님, 대법원장 생각은 확고해 보여요. 일단 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승패가 갈리는 어떻게 보면 투쟁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 한 명은 승리하지만 누군가 한 명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비춰지냐면요. 마음대로 판사 골라가지고 마음대로 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법부가 흔들리면 경제도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건데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준다. 그러면 누가 리스크 테이킹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외국에서 누가 투자를 갖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경제도 붕괴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느 나라가 후진국인지 재판부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이렇게 후진국 같은 데 가가지고 재판하는 경우를 이렇게 쭉 보면요. 판사들 매수한 경우도 뭐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그런 그게 있을 것인가. 저는요. 제 눈에도 이게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서민들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게 불문가시다.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저보다도 훨씬 더 그 사려가 깊으신 대법원장 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대법원장이요. 자신의 직과 여태까지 모든 명예를 걸고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정부 여당은 저런 위헌적인 특판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특감,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먼저 지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생각 듭니다. 예,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최고 법관들의 회의가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한 4시간 20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법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사법부의 뭐 살인자라든지 내란 세력과 한 배를 탔다든지 역모를 저지른 자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삼족을 멸해야 한다든지 여권 지지 성향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김혜원 대변인님, 사법부를 적나라하게 이 정도로 공격하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삼족을 멸한다니요. 우선 저렇게 여론 몰이를 해야 여론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밑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좀 느껴지고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기관 중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 사법부라고 하면서 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은 언론에 또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것이 이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이유에서뿐만은 아닙니다. 반대 진영
진영의 생각을 또 생각해 보면 그간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판결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 재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충돌이 있었던 것도 여당과 야당의 이 판결을 보면은 야당 의원들에게 더 가혹하게 판결이 나온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양쪽에서 다 불만을 가진 것이지 이 사법부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꼭 마치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이 아주 위험한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12.3 1주년 때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이 내란과 관련된 자들을 나치를 처벌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의 발언을 좀 하셨는데 저는 이 6시간의 계엄이 국민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거는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치와 연결을 한다는 것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던 그런 사건인데 그것과 연결해서 그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런 전담 재판부 아니면 법 왜곡죄를 똑같이 이 야당 그리고 또 전 정부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